1년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 사실상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공성이냐,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미셸 오바마입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외신통에서 들어오는 미 대선 소식, 일단 큰 그림만 보면 바이든 대 트럼프, 이 재대결로 가나 싶었는데 미셸 오바마 출마설이 나옵니다. 실제 등판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테드 크루즈라고 상원의원인데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도 자기는 반드시 지금 출마를 하겠다라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셸 오바마가 구원투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지금 테드 크루즈는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고령이라는 그런 약점을 갖다 파고드는 것이고요. 그냥 미셸 오바마를 내보내는 것이 낫지 바이든으로서는 절대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 이러면서 지금 바이든한테 좀 약을 올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이 미셸 오바마까지 소환하게 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번 그 가상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빙으로 예상을 했는데 9%포인트 격차가 났다는 말이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오차 범위 벗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의미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단순 지지율로 지금 미국 대선의 향배를 점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걸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상승세고 바이든이 하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바이든의 나이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번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74% 정도의 응답자가 80세인 지금 바이든이 재선에 나오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뭐 80세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약점인 거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최고의 대선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로 뭐 상황이 심각한 건가요? 좀 실질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한테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테니스 운동화를 신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계단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를 탈 때 굉장히 낮은 계단을 준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를 붙였대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신체적인 균형을 자꾸 넘어지게 균형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갖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요 지금 저 대선이 이번 대선은 그 방역 그 조치하에서 치러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뭐 트럼프도 77세잖아요.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사회 나오면 거의 뭐 친구하는 그런 사이인데 좀 바이든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한 3살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트럼프는 조금 그래도 기력이 있어 보이고 말도 힘차게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말도 조금 웅얼웅얼거리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넘어지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공을 보고 이제 막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머그샷도 찍고 뭐 구치소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혐의도 많고 기소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지율은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까? 오히려 기소를 당하면서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소가 정말 잘못됐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데니엘 스톰즈라고 포르노 배우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고 그다음에 데니엘 스톰즈의 입막음을 하려고 자기 회사의 돈을 빼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를 한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를 갖다 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공화당원조차도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지층 결집 효과가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센티스랑 트럼프가 호각지세였었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지지율이 반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집 효과가 과연 본선까지 갈 것이냐. 본선에서는 또 중도층의 그 표심이 중요해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중도층이 한 뭐 15%, 20%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기소된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2021년 1월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했고 그 배후에는 트럼프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특별 검사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내란죄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본선까지 이런 결집 예. 효과가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하루 상간 차이로 지금 미시건주를 지금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미시건주가 갖는 상징성 때문일까요? 이 행보의 숨은 함의는 네, 어떻게 이 봐야 미시간이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때문에 제조업 이런 뭐 직장들이 더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로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미시간에 이 자동차 공장이 많은데 자동차 공장이 다 문을 닫은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공장 시설이 이제 녹이 슬었다 그래가지고 러스트 네. 벨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미시간이 2026년 대선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지지했고요. 네.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사 제쳐놓고 두 후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 지난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더라면 네. 우리가 지금 처한 국제 정세나 금융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를 떠올려 네, 네. 보면 사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느냐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2기 시대에 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뾰족한 대비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트럼프의 인맥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인맥을 파악해서 우리가 뭐 커넥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은 뭐 동맹을 너무 싫어하니까 한미 동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럴 것이고 방위비 같은 경우 한국 보고 다 내라고 할 것이에요. 다행스러운 게 미국 의회가 그래도 친동맹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2024년이 되면 세계는 미 정가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에 상당히 시달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김대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